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2도 3103 판결 사건명 경매방해 등 1. 경매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요하는지 여부 소극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 방법.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으로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법률 관계와 현실적 점유 상태, 경매 절차에서 한 권리신고 내역, 현황 조사 보고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의 기재 내용, 경매 전후로 변동되는 법률 관계의 내용, 소멸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유무 및 그러한 권리 외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충실히 심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경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객관적 성격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경매 전후의 권리 변동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만 터잡아 곧바로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경매방해죄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 경매 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 후 만든 것,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인 것처럼 경매 법원에 신고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 경매 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 후 만든 것,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임대차 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경매 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사기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2도 5573 판결 사건명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 시점인 야간에 주거 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 침입 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 침입 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 시점인 주거 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 침입 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3도 11912 판결 사건명 특수협박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 구 스토킹 처벌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 범죄, 이하 특수 스토킹 범죄라 한다. 특수 스토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 처벌법의 문헌 및 체계, 특수 스토킹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 불벌죄로 정하고 특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4도 12689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검사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검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 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